친중 세력화된 하태경과 같은 인물들, 그리고 그 세대 범주사파, 범전대역, 이 세대가 치트키로 사용하고 있는 5.18은 절대로 북한하고 무관하고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운동이었다. 근데 왜 항석영이 북한에 가지? 왜 임수경이 북한에 가지? 이상하잖아요. 무기고 털어서 총 좀 훔쳐주고 장갑차도 훔쳐 타고 교도소 습격도 해주고 도청에 다이나마이트 설치하고 방송국 방화쯤은 해줘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현수막이 붙습니다. 이 현수막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JTBC 등등 언론들이 가짜뉴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진짜 뉴스 아닙니까? 치트라는 것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5.18은 치트키거든요. VON 뉴스에서 강희중 박사와 우리 이지연 이사가 공산주의자도 스스로는 민주주의자라 믿는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흐뭇했어요. 제가 역할을 줄이는 대신에 이 30, 40대 젊은 친구들이 강의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요. 굽히지 않고 사실적으로 한국 현대사의 운동권 세력이 숨기고 있는 이 치트키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페미니즘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 반지연 씨라든지, 매주 여기서 인덱스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지연 상임이사, 이런 신진 젊은 친구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유쾌합니다. 여러분, 이분들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한국 우파들은 자기 자식들도 반려인간인가요?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냥 누려라 즐겨라 향락적으로 살게 하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이 세대가 풍요로운 정신세계, 풍요로운 영적인 세계를 누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안 겪도록 합니다. 저는 사실은 VN 뉴스 댓글을 달면서 저한테 더 열심히 해라, 응원한다라고 하면 화를 막 냅니다. 왜 남 얘기하듯이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왜 나만 이럽니까? 적화 통일도 통일이다. 무조건 통일을 하자. 중립 세력들과 손잡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되는데, 꼭대기는 중립인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인 사람은 놀기 때문에 이 적화 통일, 수령 절대주의도 좋다,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적화 통일이 된다라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이재명 뒤에는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유통일 세력들은 사라집니다. 대만화를 꿈꾸겠지만 대만화가 아니라 없어집니다. 결국은 북한도 자유가 오지만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 세대가 이렇게 향락적이고 이기적인 세대가 결국은 북한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결국 겪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중립 중도는 결국은 적화통일파입니다. 중립과 적화통일파가 모여서 결국 부정선거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자유통일파는 나가라 라고 하면서 결국 국민의힘도 적화통일, 친중 적화통일 세력을 불러들이고 있거든요. 하태경이 사드를 우리가 사자고 합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자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떳떳하게 합니까? 한국은 대만화가 아니라 한국은 없어집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려운 시대가 예비되어 있죠. 이렇게 된 현상의 배후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하태경을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은 마찬가지고 다 친공산주의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자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악을 다루는 섭리적인 이유죠. 이 세상에 악이 한 가지밖에 없으면 쉬운데, 악과 악이 동시대에 공존할 때 어떤 악을 먼저 제거할 것인가, 이런 것은 항상 고민거리죠.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강의했지만 나치의 득세에는 러시아 혁명이 있어요. 마르크스 엥겔스의 사상적인 바탕에서 탄생한 소비에트 정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그건 일본 군국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후에 공산주의와 본격적으로 싸웠는데요. 공산주의에 저항한다. 그런 것이 나치나 파시즘, 군국주의를 상당히 발흥을 시켰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와 손잡은 파시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희생시켰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공산주의도 악이고 나치즘도 악이고 파시즘도 악이고 군국주의도 악인데요. 역사 딱 100년만 봐서 어떤 종류의 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택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악이 이 세상에 승승장구할 때 그 악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악이다 라는 실체적인 규정과 함께 동시에 어떤 악을 먼저 제거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군국주의 일본, 이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상은 세계적인 악으로서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때
소위 연합군, 특히 미국과 영국을 먼저 봐야 되겠죠. 영국과 미국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일단 전쟁을 일으킨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독일을 제거를 해야죠. 나치 독일을 제거할 때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까? 압도적인 역할. 공산주의자들이었죠. 공산주의자들이 압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희생 더 많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악이 아닌가? 그 공산주의가 그 소련이 폴란드 침공을 하고 곧바로 또 전쟁을 도발하고 세계 공산화의 꿈으로 전 세계를 강타할 때 세계는 급속하게 냉전이 되었습니다. 이 냉전이 될 때 당신은 누구 편을 드는가?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배후에는 이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지성계는 반공 입장의 교수가 거의 없습니다. 친공산주의입니다. 이 친공산주의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소위 말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라는 것은 2차 대전의 종결을 의미하고 동시에 나치와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라 새로운 적이 등장했다. 그것은 공산주의다. 냉전의 시스템이 등장할 때죠.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논점은 한국은 여기에 사인을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당사자가 결국 아닙니다. 미국은 강력하게 언했고 도와주었지만 영국과 일본은 반대했습니다. 이제 다 지났으니까 까놓고 말하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2020년에 서울대학에서 냉전 학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점검과 동아시아 대안적 지역체제 모색. 지금 한국의 이념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본격적으로 이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문제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왜 샌프란시스코 체제, 반공 체제에 안 들어갔나? 한국은 연합군으로 안 받기 때문이죠. 한국이 연합군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난 70년 이상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다. 이 명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계와 지성계를 다 차지했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싸운 사람들은 모두 다 제도권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자유통일, 이승만과 함께 북진통일을 꿈꾸었던 사람들은 모두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습니다. 연합군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연합군과 함께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식민지였고 식민지 시대에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과 함께 연합군에 대항해서 싸웠죠. 그렇지 않고 중국과 소련과 함께 연합군의 측에서 싸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편을 들게 됐죠. 실제로 일본 내에 있는 연합군 지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역사라는 것은. 누가 적인가? 지난 70년 이상 우리에게 적은 이미 공산주의자인데 그렇게 치면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게 있어서 적이 아니었나요? 아젠다 설정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일단은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 포스트 냉전 시대에 이제 진영이 더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공산주의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청산됐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구공산권, 러시아, 중국, 북한이 다시 또 하나가 되는 움직임이 있죠.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치 나치와 싸운다. 나토는 LGBTQ 군대다. 새로운 음란 세계화를 깨하는 건강하지 않은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싸움이 있죠. 저는 진영이 다각화됐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적이 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현실적인 태도는 어떤 적을 먼저 다룰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문제의 핵심은 공산주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범공산주의 세력이 장악을 할 때까지 한국의 정통 자유민주주의 반공 세력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저는 공산주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통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동의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졌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도 생각을 많이 하고요. 독립정신을 썼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망한다. 경고했지만 결국 망했고, 예전에 라팔 램킨이라는 법률가가 이렇게 하다가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순환을 당한다 얘기를 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으로 자유를 지켰고
라파엘 렘킨은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으로 유태인들의 생명을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지만 사후 약방문이죠. 우리나라가 다가오는 재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 피해가기에는 젊은이들이 너무 타락했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향락에 빠져 있다. 지금 국민의힘 보십시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십시오. 김남국 사태의 핵심은 김남국이 주무른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가이거든요. 그 자금이 어디에서 왔나? 그 자금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말 안 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금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감옥에 넣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 응원합니다. 이분들 손에서 부정선거 선관위, 부정선거하는 더불어민주당, 방탄하는 국민의힘, 언론 다 혁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는 잘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정선거 혁파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 안 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재난을 막기 위해서 각자가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선거 수사를 돕기 위한 책을 쓰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전선거를 없애야 된다. 다 옳은 말이지만 사실은 우편투표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개표하기 전에 이미 게임이 많이 끝나 있기 때문에 수개표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살펴봤을 때는 표들은 이미 투개표하기 전에 다 마련되어 있고 다 들어가 있었어요. 부정선거가 훨씬 더 치밀하고 더 제도적이기 때문에 국가 제도를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개표 한다든지 뭐 사전투표 제도 없애자든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공산화된 노조와 선관위를 혁파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기대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이 계속 있겠지만 깨어있는 분들 한 3,00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저스 웨이브가 한반도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실 겁니다.